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서울 용산구 한남 3구역 개발 사업이 다시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최근 법원이 상가 조합원들이 낸 가처분 인용을 취소하고 조합에 손을 들어줬기 때문입니다. 조합은 연내 이주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안심 전세 앱 서비스가 대폭 개선됐습니다. 수도권 내 빌라를 중심으로만 제공되던 전세 시세가 전국 범위로 확대됐고 그간 임차인이 파악하기 힘들었던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도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조합과 추진위원회에 초기 자금 확보를 돕기 위해 제공하는 서울시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 대출이자가 9년 만에 4%대로 진입했습니다. 올해 1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5%로 올린 데다 추가 인상 가능성도 있어 융자 이자가 기준금리보다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요즘 길 걷다 보면 화단이나 나무들 정돈하는 소리, 윙 소리를 좀 자주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봄을 맞이하면서 가지치기를 한 번 했지만 그동안 따뜻한 봄 햇살 그리고 여러 차례 비를 맞으면서 또 무성하게 자란 나무와 풀들을 또 예쁘게 새단장하는 건데요. 삐쭉삐쭉 나온 것들을 좀 잘라내고 또 풀들도 다듬어주니까 화단 모습도 훨씬 더 예쁘게 보기 좋더라고요. 거추장스러운 것들은 다 덜어내고 잘라내고 그리고 깨끗하게 또 새롭게 출발하고 싶은 6월을 앞둔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부동산과 관련해서 거추장스러운 고민들 덜어내고 싶으시다면 오늘 1시간도 저희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여러분과 함께 할게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74번 시청하시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전화번호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은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고민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날도 좋고 기분 좋은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번 5월도 잘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 주실 전문가 모셨는데요.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드림부동산투자연구소의 정창래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부동산에 대한 고민 상담 항상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자, 최근에 이제 시장을 보면요. 지금 그동안 좀 낙폭이 좀 컸었던 지역 위주로 해서 상당히 지금 상승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강남 상구에서도 지금 송파권 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좀 가격이 많이 떨어졌는데 지금 이 저점 대비해서 지금 가격 상승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물론 서울 전체적으로 보면 뭐 노원이라던가 도봉, 그다음에 강북구, 그다음에 금천구, 관악구 같이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컸었던 지역들에 좀 상승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항상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지금의 현재 부동산 시장은 과거하고는 상당히 틀립니다. 과거에 우리가 부동산 시장을 바라봤을 때 뭐 10년 주기설이니 아니면 20년 주기설이니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자, 그런데 최근에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면요. 최근에 이 정보에 대한 어떻게 보면 시장 참여자들의 정보에 대한 접근이 상당히 쉽습니다. 예, 그래서 정보에 대한 이동 속도도 상당히 빠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가격 반영이 실시간으로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어떻게 보면 이 부동산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면요. 이런 그 전문가의 어떻게 보면 특화된 좀 상담이 좀 필요한 시기로 보입니다. 자,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부동산 고민 상담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매도에 대한 고민, 또 매수에 대한 고민, 아니면 갈아타기에 대한 고민이라던가 아니면 뭐 최근에 보면 정비 사업이 상당히 좀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뭐 정비 사업 뭐 모아타운이라던가 재개발이라던가 이런 소액 투자에 관련해서 고민 사항이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를 주시면 저와 함께 실시간으로 상담과 답변이 가능하니까요. 많은 전화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이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새로운 정보들을 접목해서 앞으로의 투자 계획 세우는 게 중요할 텐데요. 여러분의 그런 고민들 저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4번으로 방송 시간 통해서도 도움 드리고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전략, 또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정창 대표와 함께 주말에 좀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대표님 자세하게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이번 주에는 제가 토요일 오후 1시입니다. 토요일 오후 1시에 세미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보통 이제 주말 때 이제 직장인 분들이 좀 이제 주중에는 시간이 안 나시니까 주말 때 좀 요청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이번에는 주말 때 토요일 날 제가 오후 1시에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자, 이번 주 세미나 주제는 일단 그 정비 사업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제목을 요즘 최근에 제가 이제 재개발 2.0 시대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근에 이제 부동산 시장을 보면 특히 정비 사업지에서 과거에는 우리가 재개발을 통해서 그 다음에 뉴타운, 앞으로는 모아타운이라던가 아니면 역세권 개발 같은 이런 이제 정비 사업들이 이제 대세를 이루게 될 겁니다. 그만큼 재개발 사업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많이 좀 변화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최근에는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동산 시장 자체가 주기는 상당히 짧아지고요. 예, 진폭은 상당히 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전하고는 좀 빠른 결정이 필요하고요. 어떻게 보면 지역을 선점하는 것도 상당히 이제 중요하거든요. 자, 최근에 이제 뭐 모아타운이라던가 아니면 신소통합계획이라던가 이런 지역으로 이제 뭐 동의서를 진구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지정이 돼버리면 큰 폭으로 이제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소액 투자가 불가능하거든요. 자, 그래서 좀 개발이 될 만한 지역에 어떻게 보면 좀 내가 선점을 하는 전략이 좀 필요한 시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보에 대한 이동 속도가 상당히 빠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번 주에는요, 정비 사업에 대한 A부터 Z까지, 그 다음에 어떤 지역에 소액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세미나를 준비를 해 놨으니까요. 세미나에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 평일에 진행되는 세미나라 참석하기 좀 어려웠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 놓치지 말고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에 함께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이고요.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역시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4번으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참여 방법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의 고민 방송 시간 통해서도 만나볼 텐데요. 바로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서 말씀 나눠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좀 해결해 볼까요? 저는 지금 현재 네. 아파트를 하나 보유하고 있는데, 네, 예, 그것을 매도하고 네, 지금 갈아타고 싶은데 어느 쪽으로 가는 게 좋은지, 네. 갈아타는 게 좋은지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연락 잘 주셨어요. 그럼 어디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시는지 좀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양천구 신월동 네, 목동 현대 아이파크 59제곱미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지금 거주는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 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명의는 어머님 명의고 거주를 아드님께서 하고 계시는 상황이실까요? 예, 그럼 갈아타기를 하더라도 아드님이 계속 거주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겠네요? 아닙니다. 아들은 이제 오피스텔로 옮기려고 아, 합니다. 옮기고. 예. 알겠습니다. 그럼 투자 목적으로 좀 살펴봐야 될 텐데 양천구 신월동의 목동 아이파크 59제곱미터 이걸 지금 갈아타기를 해본다면 어디가 좋을지 아니면 계속 가져가는 게 좋을지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자님. 네, 수고하십니다. 예, 예, 지금 저희 서울에는 안 아파트가 서울에는 안 계신가 봐요. 아들이 살고 있습니다. 아, 아들이 살고 계시고 지금 전화 주신 우리 어머님은 지금 지방에 네, 계시는 거예요? 네, 네,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 맞죠? 네, 예, 지금 이제 신정 신월뉴타운에 있는 거, 그죠? 네, 네. 예. 자, 목동 이거 입주한 지 별로 안 되지 않아요? 한 3, 4년 됐습니다. 예? 3, 4년 됐습니다. 입주한 지가 30, 그러니까 새 아파트죠, 그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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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이제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신정 신월뉴타운이잖아요, 그죠? 네, 예, 신정 신월뉴타운이고, 예. 지금 입주한 아파트들도 많이 있고 지금 이제 뭐 사업 시행인가 관리처분 이제 준비 중인 데도 많이 있고요, 그죠? 예. 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 같은 경우가 이제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시면 이제 목동 신시가지하고 좀 가까이 있죠, 그죠? 네, 길 하나 예, 두고 목동 신시가지하고 목동, 가까이 네. 있는데 여기가 지금 예전에 거기 그 신정 1-1구역이 지금 재개발된, 그러니까 뉴타운으로 개발된 지역이거든요.
네. 예, 근데 여기가 좀 지하철은 조금 좀 거리는 있죠. 아주 가까이 있는 건 네. 아니죠. 그죠? 근데 오래전부터 목동선이 예. 개통된다는 말이 있었는데. 목동선이요? 아, 경전철 말씀하시는 거죠? 아, 예, 예, 예. 예, 예, 경전철. 예. 이게 가능할까요? 아직도 안 되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경전철 같은 경우에는 민간에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이 정부에서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재정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네. 예. 재정 사업으로. 근데 이 지금 목동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울시에서 지금 재정 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시 이제 재원으로 한다라는 거죠. 예. 그런 이제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 재정 사업을 한다라는 거는 여기에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만약에 경전철을 건설을 했을 때 생각보다 이용객 수가 적으면 최근에 이제 우리가 수도권 지역에 뭐 용인 경전철처럼 만약에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어찌 됐든 지금 최근에 여기 지금 타당성 검토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가 사실은 여기 뭐 신정동, 신월동부터 여기가 좀 이제 지하철 접근성이 좀 안 좋잖아요. 네.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될 거는 같아요. 근데 그게 아무래도 이게 민간 사업이 아니라 재정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예산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조금 이제 시간은 좀 걸리겠죠. 시간은. 예, 그렇게 그러면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자, 그럼. 지금 얘가 지금 새 아파트잖아요. 그죠? 네, 예. 새 아파트라서 저는 이거를 그냥 보유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예, 그런데 이제 갈아타기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예, 갈아타기도. 자, 우리가 갈아타기를 한다라고 하면, 자, 저는 어찌됐든 이거 새 아파트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가격이 좀 많이 떨어졌던 지역들에 어떻게 보면 이제 바닥권은 지금 탈출을 한 거거든요. 바닥은. 예. 그래서 그냥 가지고 가셔도 조금 더 좀 가격은 좀 오를 것 같은데, 근데 어찌됐든 우리가 시장이 안 좋을 때 이렇게 바닥을 탈출했을 때 아니면 나중에 또 갈아타기는 더 어려워지겠죠. 그렇죠? 네. 예, 왜냐하면 사실 이제 신정 신월 뉴타운 같은 경우가 뉴타운 중에서도 서울 전체적으로 보면은 입지가 약간 좀 외곽 쪽에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입지가 좋은 입지는 아니에요, 사실은. 예, 그러면 제가 이거 만약에 매도하시게 되면 자금이 어느 정도 되세요? 자금 여력이요. 매도 후에는 이제 6억 정도로 갭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아, 6억 정도 가지고 이제 갭으로 다른 데로 이제 갈아타실 수가 있다. 그죠? 네네네. 예, 그러면 그래가지고 제가 5년 정도 내다보고 투자하려고 그러거든요. 예. 그럼 제가요. 네. 새 아파트 하나 제가 추천해 드리고요. 네. 예, 그다음에 조금 이제 좀 리모델링이라던가 재건축이 가능한 아파트. 이 아파트 제가 두 군데 제가 추천을 해 드릴게요. 네네. 자. 여기가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 갖고 계신 데가 어떻게 보면 서울의 이제 뭐 가장 끝자락이잖아요. 이제 강서 양천. 그죠? 네. 자. 그런데 우리가 같은 끝자락이라도 여기 지금 강동 쪽이 있거든요. 네. 예, 강동 쪽이라도 우리가 주택 가격을 보면은 지금 강서나 이쪽보다는 강동 쪽이 훨씬 더 높죠. 그렇죠? 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이제 방송 시간에 항상 강조를 해드리는 게 갈아타기를 하실 때는 되도록이면은 그 지역 내에서도 대장주로 갈아타시고 아니면은 서울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장주로 갈아타시는 게 좋은데 모든 사람이 뭐 자금적인 여유가 다 뭐 대장주로 갈아탈 수 있는 자금이 안 되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대장주 인접 지역으로 가시면 돼요. 대장주. 자,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강동, 그러니까 서울의 같은 끝자락이지만 여기 강동 옆에는 송파라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제 강서보다는 이쪽이 훨씬 더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거든요. 그죠? 네. 자, 그러니까 근데 이제 강동 내에서도요. 지금 새 아파트를 제가 추천 하나 해드릴 건데, 자, 혹시 이제 그라시움이라고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네네네. 예. 자, 여기에 이제 그라시움이 지금 여기에 있는데 요 그라시움 같은 경우가 아마 갭으로 이제 들어가시게 되면 그러니까 전세 끼고 이제 갭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여기가 이제 그라시움이 지금 25평형대가 대략 한 11억 중반 정도 나와요. 네. 근데 전세가 이제 한 5억 5천 정도는 빠지거든요. 네. 예, 그러면 한 6억 정도면 투자가 가능하죠. 그죠? 그러니까 예. 입지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이제 그 양천보다는 이쪽이 이제 훨씬 더 좋은 입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라시움 같은 경우가 지금 보시면 지금 이제 앞에 5호선이 지나가거든요. 네네네. 근데 5호선 같은 경우가 사실은 도심 접근성이 좀 떨어져요. 그런데 예. 여기에 지금 이번에 9호선 4단계 구간이 지금 착공이 들어갔거든요. 그럼 예. 앞으로 이쪽에 지금 9호선도 이제 개통이 되게 되면 강남 접근성이 상당히 좋아진다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부동산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주택 가격에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이 영향을 미치는데 뭐 인문적인 환경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많이 영향을 미치거든요. 근데 요 일대가 학군이 좀 괜찮은 편입니다. 학군이. 예, 지금 갖고 계십니다. 학군이 훨씬 좋아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부동산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강서 쪽에 이제 마곡지구 들어서면서 강서 쪽에 아파트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마곡지구가 들어섰다라는 건 여기에 일자리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근데 강서의 마곡처럼 여기 바로 그라시움 뒤편에 비지밸리 여기 이제 고덕 비지밸리거든요. 네. 이쪽에도 지금 이제 기업들이 앞으로 계속 입주를 할 거예요. 예, 그러면 어떻게 보면 강동 자체가 지금 앞으로 자족 기능이 가능한 이제 지자체가 된다라는 거죠. 아, 예. 이해되시죠? 네네.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거 매도하시고요. 강동 쪽으로 오세요. 아, 얘는 강동, 지금 이 예. 그라시움 같은 경우도 지금 입주한 지가 한 3년, 4년밖에 안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제 갈아타시거나 아니면 그래서 새 아파트 하나 제가 이제 추천해드렸고요. 예. 또 하나는 어차피 우리 시청자님 지금 투자 목적이시잖아요. 그죠? 네. 내가 이제 거주는 안 하시는 거잖아요. 네. 자, 그러면 앞으로 뭐 재건축이라던가 리모델링이 가능한 아파트도 괜찮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네. 자, 그중에 혹시 그 뭐 서울의 뭐 삼성동이나 압구정동, 청담동은 아시잖아요. 네. 예, 근데 우리 거기 못 들어가잖아요. 비싸서. 그죠? 예. 자, 대한민국의 부의 축이죠. 압구정부터 청담, 삼성이 대한민국의 부의 축이거든요. 근데 어차피 여기 못 들어가요, 좀. 그죠? 네. 그러면 여기 바로 건너편에 자양동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네. 자양동. 예, 자양동이면 바로 이제 강 건너에 그냥 강남이에요. 어때요? 예. 입지가 상당히 좋죠? 예. 그죠? 여기에 자양 우성 1차하고 2차가 있거든요. 자양동에 우성 1차, 1차하고 2차 아파트가 있어요. 예. 얘네가요. 24평형이 요즘 조금 가격이 떨어져서 매매가가 한 10억 전후로 매입이 가능합니다. 예. 그다음에 얘가 전세가 한 4억 정도면 나가거든요. 네. 그럼 투자 금액이 한 6억 정도면 가능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게 저 어때요? 입지 좋죠? 예, 강남 바로 앞이잖아요. 예. 예, 거기다가 앞에가 또 한강변이에요. 아, 예. 예, 한강변에 지하철 가깝고요. 그죠? 자, 예. 그리고 요게 자양 우성 1차하고 2차가요. 리모델링 추진 중입니다. 아, 예. 새로 짓는 건 아니고 리모델링 하는 예, 재건축은 안 돼요. 예, 재건축은 아니고 리모델링으로 지금 추진 중이거든요. 거예요? 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앞으로 이 리모델링이 사실은 생각보다 지금 서울에서도 지금 잘 추진이 안 되거든요. 예.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재건축이라던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재개발이라던가 모아타운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법적 근거가 있어요. 이제 도정법이라던가 소규모 빈집 특례 같은 법적 근거가 있어요. 그런데 리모델링이 잘 추진이 안 되는 게 아직까지 리모델링만을 위한 어떻게 보면 법이 없어요. 아직은. 네. 그런데 조만간에 리모델링 특별법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 자, 그럼 앞으로 리모델링이 빨라지겠죠? 네. 예, 법적 근거가 생겼으니까. 그죠? 우리는 이런 것들이 생기기 전에 먼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네. 생긴 다음에 들어가면 나는 더 많은 돈을 지불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죠. 이제 리모델링이 가능한 자양동의 우성 아파트 1차, 2차. 예, 얘나 아니면 아까 이제 고덕동의 그라시움 이 둘 중에 한번 저울질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대표님, 방금 자양동의 어떤 아파트? 우성 아파트. 우? 우성 아, 우성. 1차, 2차. 예. 예. 여기 1차하고 2차가 있는데 둘 다 지금 리모델링 추진 중이에요. 네. 예. 음. 예, 한번 이제 검토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 네. 대표님, 예, 말씀하세요. 여보세요? 아니, 제가 다 의견 드렸는 것 같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조금 더 투자 수익 높여볼 수 있는 지역으로 신축 아파트 그리고 구축 아파트 이렇게 두 지역 일러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좋은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려운 점 생기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계속해서 열어두고 있고요.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실장님 오늘 어떤 부동산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파주 운송 신도시 아이파크 33평형 좀 알아보고 있거든요. 네, 지금 3년 정도 거주 중인데, 네, 거기 한
좀 44평형으로 갈아타는 게 어떨지 하고 아, 싶어 갖고요. 네. 그럼 같은 네. 아파트 단지에서 평형을 좀 옮겨 타보면 어떨까 보시는 거예요? 네, 그런 것도 생각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거주 목적으로 지금 집이 조금 좁게 느껴지셨던 것 같아요. 파주 네. 운정신도시 아이파크 33평형에서 44평형으로 갈아타기 해보면 어떨지 대표님 의견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 지금 운정신도시가 지금 이제 GTX A 노선 지금 인근에 있네요. 그죠? 예. 네, 예, 맞습니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네네. 지금 궁금하신 게 지금 33평형에서 44평형으로 이제 동일 단지 내에서 이제 갈아타기가 어떤가, 그죠? 네네. 예. 아니면은 뭐 다른 투자도 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알아보고 싶고요. 아, 그러세요? 아. 네. 자, 근데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거주 목적도 있지만 투자 목적이 좀 더 강하겠죠. 그죠? 네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좀 일단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예, 네. 갈아타지 마세요. 그냥 33평에 거주하세요. 아, 네. 그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자, 여기 지금 파주 운정신도시 여기 지금 거주하시기는 상당히 좋죠. 그렇죠? 예. 네. 우리가 이제 신도시만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 있어요. 이제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먼저 선 계획을 하고 후 개발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주거하기가 상당히 좀 쾌적한 지역이거든요. 예, 그래서 네. 우리가 신도시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살기는 되게 좋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서울 외곽 지역에 신도시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근데 이 신도시의 가격이 어떻게 보면 결정을 하는 게요. 도심과의 접근성이 가장 중요해요. 왜? 우리가 어찌됐든 도심에 일자리들이 많이 모여 있잖아요. 또 인프라가 또 도심에 다 있고요. 그렇죠? 근데 이 도심과의 접근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중교통과의 접근성도 중요하지만 물리적인 접근성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서울과 얼마나 더 가까이 있냐, 도심과 인프라가 잘 갖춰진. 자, 이런 물리적인 접근성도 상당히 중요한데 물론 앞으로 여기 지금 GTX A 노선이 아마 빠르면 내년 연말 정도쯤에 이제 개통이 되게 되면 뭐 강남이라던가 아니면 서울 이제 중심부라던가 여기와의 접근성은 상당히 좋아지겠죠. 지금은 너무 멀잖아요. 서울까지 나오기가. 그죠? 네, 자, 맞습니다. 그런데 도심과의 접근성은 좋아지지만 어떻게 보면 물리적인 접근성은 그대로라는 거죠. 서울에서 너무 멀어요. 서울에서. 우리가 파주 같은 경우가 2기 신도시 중에서도 서울의 이 도심에서 어떻게 보면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지역이거든요. 자, 거기에다가요. 우리가 이제 신도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 자족 기능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자족 기능. 그러니까 뭐냐? 자, 우리가 같은 이제 2기 신도시나도 판교 같은 경우는 어때요? 판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주택 가격이 높죠. 예, 그 이유가 뭐냐면요. 판교 신도시 내에는 자족 기능이 상당히 잘 돼 있어요. 그 이제 테크노밸리라는 그게 또 계속 지금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일자리의 질도 상당히 좋고 그다음에 양도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판교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주택 가격이 높거든요. 자, 그런데 파주는요. 파주의 주거단지 대비해서 자족 기능이 상당히 적어요. 예, 그러니까 그게 좀 문제라는 거죠. 자, 거기에다가 지금 우리가 파주 같은 경우는 지금 파주 운정신도시 같은 경우는 2기 신도시지만 앞으로 3기 신도시가 서울과의 접근성이 훨씬 더 좋거든요. 뭐 부천의 대장주구라던가 이런 데가 훨씬 더 접근성이 좋잖아요. 서울과. 그러니까 더 좋은 지역이 앞으로 물량들이 그러니까 공급이 되게 되면 과연 계속적으로 이제 가격이 오를 수 있을까? 이거는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네. 예. 자, 거기에다가요. 자, 지금 우리 시청자님 33평에서 44평으로 지금 갈아타기가 이게 지금 궁금하신 거잖아요. 가장. 그죠? 자, 네. 그런데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파주 운정신도시 같은 경우는 서울 도심권보다 아니면은 서울과 가까운 지역보다는 주택 가격이 싸죠. 그죠? 아파트 가격이 싸잖아요. 네네. 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수요자들은 주택 가격이 싸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자, 네.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자, 아무래도 이 도심부보다는 선호도가 떨어지는 지역이고 가격이 싸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대형 평형보다는 중대형 평형보다는 소형이나 중형 평형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다라는 거죠. 그러나 나중에 네. 황금성을 생각을 하더라도 갈아타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는 어차피 이쪽에서 만약 생활을 하실 거면 여기는 그냥 거주 목적으로 그냥 이렇게 생활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남는 여유 자금이 지금 어느 정도 있으세요? 한 1억 5천 정도 들고 있습니다. 여유 자금 1억 5천이시면요. 자, 지금 네. 서울 도심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적으로 모아타운이니 신속통합계획이니 계속 지금 정비사업을 그러니까 정비사업으로 계속적으로 지금 이제 지정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서울은요, 지금 제2의 재개발 전성기예요. 자, 그러면은 자, 내가 거주는 여기서 하되 투자 가치가 더 높은 그다음에 지금 정비 사업이 지금 서울 쪽에 활성화되고 있으니까 정비 사업이 될 만한 지역에 입지가 좋은 지역에 1억 5천 정도면 충분히 묻어놔도 어떻게 보면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지역이 아직은 많이 남아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네.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그냥 거주는 편한데 하세요. 그다음에 남는 여유 자금으로는 투자는 서울 도심부 쪽에 개발 예정지, 개발이 될 만한 지역에 1억 5천 정도로 차라리 묻어 놓으시는 게 부동산에 대한 투자 가치 면을 보면 훨씬 더 좋습니다. 이해되세요? 그럼 갈아타기는 하지 말고. 네, 하지 마시고 서울 도심부에 저희 방송 보시다 보면 뭐 어떤 지역이 모아타운 돼요, 어떤 지역이 신속돼요, 어떤 지역이 좀 유망해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네. 예, 그러니까는 제 방송만 보지 마시고 다른 전문가분들도 훌륭하신 분 많아요. 그러니까 네. 방송 시청하시면서 어떤 지역이 좋을지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예, 아니면 방송 이제 좀 보시다가요, 나중에 내가 1억 5천 네. 정도로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럼 다시 한번 네. 또 고민 상담 신청하세요. 제가 그때 또 이제 상담해 드릴 테니까.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거주 목적으로 대형 평형으로 갈아타는 거에 반대 의견 드리면서 여유자금으로 새로운 투자 계획 세워보자 조언 드렸으니까 검토해 보시고 실행하시기 전에는 꼭 다시 한번 전문가의 도움 받아보세요.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로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 번호 시청하시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전화니까요. 고민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연락 주시고요. 많은 분들이 정말 요즘에는 재개발 사업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재개발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따져봐야 하는지 그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는데 이게 나중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대단지 아파트가 되는 그런 재개발 사업인가요? 라는 질문들도 참 많이 주세요. 그래서 오늘은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대표님 바로 전해주실까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해드리는 강의는요, 상당히 좀 심플한 겁니다. 심플한 건데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여쭤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내가 일단 소액으로 이제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시세 차익을 많이 보려면 여기가 지정이 되기 이전에, 그다음에 여기가 얘기가 나오기 이전에, 뭐 동의서 진구라던가 이런 얘기가 나오기 이전에 내가 선점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야지 내가 소액으로 들어가서 시세 차익을 많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보에 대한 이동 속도가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어떤 지역이 동의서 진구가 시작이 되면 가격이 단기간에 급등을 해버립니다. 예, 왜? 개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여쭤보시는 게 여기가 아직은 지금 때가 안 묻은 지역이지만 앞으로 여기가 세대수가 얼마나 돼요? 여기 조합원 수는 얼마나 돼요?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왜? 사업성과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사업성과 관련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여쭤보십니다. 그중에서도 제가 어떤 지역에 만약에 선점을 하실 때 여기에 우리가 면적만 알면요, 총 세대수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총 세대수를 아주 쉽습니다. 이거는 더하기 빼기도 아니에요. 예, 그냥 나누기입니다. 예,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자, 지금 예를 들어드리면, 자, 여기가 이제 전농답 심리 뉴타운 쪽에 레미안 유브라는 아파트예요. 여기에 총 면적이요, 11만 3,219.5 제곱미터, 즉 평수로 하면 약 3만 4,250평이 됩니다. 근데 여기가 지금 벌써 지금 10년 전에 입주가 끝난 데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지금 총 세대수를 보면 2,652세대예요. 2,652세대. 자, 그럼 여기에는 지금 25평형이 있고 33평형이 있고 46평형이 있는데, 자, 여기에 이제 평형 대비 대지 지분을 보면 25평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 10.5평이고요. 자, 그 다음에 33평형 같은 경우에는 약 13.5평이고요. 자, 그 다음에 46평형 같은 경우에는 약 18.4평입니다. 약 5평. 예. 그러니까 평형이 넓을수록 당연히 대지 지분이 크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보통 이제 서울에서 재개발이나 뉴타운이 되면 20평형대 같은 경우는 10평 전후, 그 다음에 33평형대 같은 경우는 13평 전후, 그 다음에 46평형대 같은 경우는 18평 전후가 나오는 거예요. 대지 지분. 이거는 서울 전 지역이 거의 엇비슷합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를 이제 미리 이해를 하셨으면,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가 만약에 개발이 되기 이전에 우리가 좀 세대수를 좀 측정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요, 우리 요 면적 있죠. 34,250평에 34,250평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울의 뉴타운 재개발이 되면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 그러니까 25, 33, 46 다 합쳐서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은요, 약 13평 전후예요. 그걸 그냥 나누시면 됩니다. 한번 나눠볼까요? 자, 여기가 34,250평이고요. 우리가 13평으로 한번 나눠봤어요.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으로. 자, 그러면요. 자, 어때요? 2,630세대. 자, 지금 실질적으로는 2,652세대거든요. 자, 근데 계산해 보니까 2,603세대가 나왔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어때요? 거의 뭐 오차가 크지는 않죠.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우리가 어떤 지역에 선점을 하실 때 자세한 계획도가 안 나와 있잖아요. 자, 그럴 때는 우리가 면적을 알면요. 대략적으로 우리가 세대 이렇게 나누기 13 하시면 대략적으로 우리가 세대수를 체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예를 한번 들어드리면 자, 요 지역은 지금 최근에 요 지역은 뭐 제가 이제 지역은 공개는 못 하는데 요 지역은 최근에 지금 이제 모아타운 얘기가 나오는 지역입니다. 근데 지금 모아타운 얘기는 나오는데 우리가 총 세대수는 모르잖아요. 자세한 이제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냥 면적을 구해서요. 요 면적이 지금 94,500제곱미터예요. 자, 그러면 얘는 28,500평이거든요. 근데 아까는 제가 나누기 13을 해줬죠. 근데 우리가 이 사업성 검토를 할 때는 약간 보수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3평보다는 14평으로 한번 나눠보자라는 거죠. 그럼 대략적으로 몇 세대예요? 2040세대가 나오는 겁니다. 2040세대.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략적으로 면적만 알면요, 그 지역의 세대수를 좀 파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얘는 지금 이쪽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모아타운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중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또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에 비해서 용적률이 좀 상향이 돼요. 용적률이 상향이 되는데 우리가 어찌됐던 용적률 상향분까지 계산하기에는 너무 좀 공격적으로 좀 이게 우리가 검토를 하는 거니까 그냥 일반 재개발 아까 나누기 14 하시면요 상당히 보수적으로 검토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도 그냥 나누기 14 정도 하시면 세대수는 이것보다는 훨씬 더 실질적으로 높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사업성 검토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좀 보수적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면적을 알면 우리가 어느 정도 총 세대수를 한번 계산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지역의 용도 지역별 현황을 보면 거기에 조합원들이 몇 명인지도 파악이 가능해요. 조합원들이 몇 명인지도. 근데 그 내용은요,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개발 사업의 사업성과 연관이 되는 총 몇 세대의 단지로 이루어지게 되는지 미리 좀 계산해 볼 수 있는 그런 노하우를 좀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전달해 드렸지만 그래도 좀 어렵다, 자세한 내용 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싶다 하신다면 저희 방송 시간에도 무료 상담 전화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고요. 또 이와 관련된 개발 사업 투자 전략 세워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창근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인데요. 대표님 다시 한번 세미나 안내 부탁드릴게요. 자, 지금 보면 이제 재개발 시장, 그러니까 정비사업 시장이 제2의 전성기죠. 작년에 보면 그러니까 작년하고 2년 동안 신속이라던가 모아타운으로 지정된 지역이 서울 도심권에서만 110개에서 한 120개 정도가 됩니다. 상당히 많이 이제 지정이 됐죠. 자, 그런데 우리가 최근에 보면은 우리가 어떤 얘기가 나오기 전에, 즉 때가 묻기 전에 좀 선점을 하는 전략이 필요하거든요. 왜? 동의서 준구만 시작이 돼도 기대감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오르니까요. 그래서 좀 선점을 하는 전략이 필요한데 우리가 투자자들 입장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좀 걱정을 하시는 게 내가 여기에 투자를 해놨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이게 가장 걱정스러우신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을 반대로 봅니다. 어떤 거냐면 자, 서울의 대만한 지역들은 정해져 있어요. 대만한 지역들이 정해져 있는데 지금 2년 동안 신속이나 모아타운으로 110개에서 120개가 벌써 지정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제 입장에서는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이제 시장을 바라보는 눈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선택할 만한 지역들이 너무 이제 좁아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즉 제가 봤을 때는 지정될 가능성이 더 높아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의 저만이 갖고 있는 노하우라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이제 토요일 날 오후 1시에 제가 세미나를 이제 준비 중에 있는데 이번 세미나에서는요. 지금 이제 재개발 2.0 시대, 지금 또 제2의 재개발 전성기니까요. 예, 그래서 좀 이제 개발이 가능할 만한 지역에 1억으로 투자를 해서 시세 차익을 좀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예, 어떻게 보면 제가 지역 분석도 해드릴 겁니다. 예, 그런 그 재개발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예,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세미나에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개발 지역인데 수도권에서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다. 과연 그 전략 어떻게 세워갈 수 있는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이번 주말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참여 방법 안내 도움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또 다음 시청자 여러분의 고민도 해결해 드려야겠죠.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해서 말씀 나눠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좀 해결해 볼까요? 제가 여유자금이 한 1억 정도 있는데요. 네. 모아타운 쪽에 좀 투자를 원해가지고 한번 문의드리려고 연락드렸고요. 네. 예, 제가 또 주위에 친한 동생이 네. 작년에 한 1억 5천 정도로 노량진에 투자했는데 네. 그 친구가 모아타운 지정이 돼가지고 가격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예, 근데 저도 그때 같이 하고 싶었는데 네. 여유자금이 제가 한 1억 남짓밖에 안 돼가지고 투자를 못했거든요. 네. 그래서 여유자금 1억으로 투자를 하고 싶은데 어디에 할지 꼭 지정될 만한 지역 혹시 있으면 추천 네. 좀 받아볼까 하고 연락드렸습니다. 네, 연락 잘 주셨습니다. 주위에서 이렇게 투자 성공하신 분 보면 저도 의지가 막 생기는 것 같은데 1억 원으로 모아타운과 관련된 투자처를 찾을 수 있을지 대표님 도움 받아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지금 이제 모아타운 쪽으로 보신다고요? 네네네. 예, 모아타운. 예. 자, 우리가 자, 이거 모아타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최근에 이제 모아타운 얘기 뭐 주변에도 아까 뭐 투자를 하셨고 최근에 네네. 모아타운 얘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지금 재개발 시장이 많이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십 년간 서울에서는 그동안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도정법 사업으로 가는 재개발을 했다가요. 그다음에 네. 이제 신도시급으로 개발하는 뉴타운 사업을 했다가 이제 더 이상 재개발이나 뉴타운 할 때가 서울 도심이 없는 거예요. 땅이 없는 거예요. 땅이. 자,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신규 아파트 공급을 해줘야 주택 가격이 안정적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네. 그래서 우리가 이 서울 도심에 신규 아파트에 대한 공급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개발 사업이 좀 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재개발할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노후도 요건을 조금 완화를 해줘서 나온 게 바로 모아타운입니다. 모아타운. 그래서 앞으로는 이 모아타운이 앞으로 그동안 서울에서 재개발이나 뉴타운으로 이제 정비 사업을 했다 그러면 앞으로는 모아타운으로 이제 정비 사업을 많이 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래서 모아타운 쪽으로 투자를 많이 하시거든요. 네네. 자, 그런데 자, 모아타운이라는 게요. 단점이 좀 있어요. 단점이. 단점이요? 예, 단점이 뭐냐면 우리가 단점을 알아야 이 네네. 단점이 없는 지역에 투자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예, 이 단점이 뭐냐면요. 자, 모아타운이 우리가 재개발, 그러니까 이 모아타운 지정 요건이요. 재개발 지정 요건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노후도 요건이 좀 완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재개발되는 지역보다는 빌라라든가 신축 빌라들이 좀 많아요. 이해되시죠?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재개발 노후도는 30년 67%인데 예, 그런데 모아타운 노후도는 20년 57%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노후도가 낮다라는 거는 여기에 빌라들이라던가 뭐 신축된 주택들이 좀 많다라는 거잖아요. 네네. 예,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이 모아타운의 단점이 뭐냐면 빌라들이 좀 많습니다. 그 지역에. 그래서 최근에 지금 모아타운 지정된 데 지역들을 보면 대부분이 좀 빌라촌들이 많아요. 빌라촌들. 빌라촌. 근데 이 빌라촌들이 많다라는 거는 뭐예요? 조합원 수가 많은 거죠. 그렇죠. 우리가 단독이 많은 게 좋잖아요. 조합원 수가 적으니까.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는 빌라들이 많다라는 거는 조합원 수가 좀 많은 거거든요. 그럼 조합원 수가 많다라는 거는 어떻게 상대적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조합원이 가져가고 남는 거는 일반인들한테 분양을 하는데 일반 분양분이 적어지니까 네네. 어때요? 사업성이 좀 떨어지죠. 그렇겠네요, 아무래도. 그죠? 사람이 일반 분양 할 게 많아지니까. 별로 없으니까, 그죠? 네네.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재개발, 재건축도 마찬가지잖아요. 재건축도 조합원 수가 적은 저층 재건축이 좋은 거지 상대적으로 네. 중층 재건축은 조합원 수가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모아타운이 어떻게 보면 노후도 요건을 완화를 해줘서 지정받기는 좋은데 단점으로는요, 요 그 조합원 비율이 높은 게 단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조합원 비율이 낮은 지역에, 그러니까 빌라들이 별로 없는 지역에 우리는 투자를 해놓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자, 그런 지역 하나만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네. 자, 그런 적이 어디냐면요. 청량리 쪽 아시죠? 네, 청량리 쪽. 자,
여기 청량리 쪽 보시면 청량리 쪽에 보시면은 뒤쪽에 이제 전농 답심리 뉴타운이 있어요. 이 전농 답심리 뉴타운이 있고요. 여기에 이제 예전에 빠졌던 지역들이 최근에 신속이라던가 아니면 지금 역세권 시프트 또 진구받고 있고 그다음에 뭐 도심공공 주택 복합사업 공공재개발 대부분의 지역들이 다 지정이 됐거든요. 네네. 근데 여기서 좀 위치가 좋은 쪽으로 보면 여기 역세권 주변으로 답심리역이 있어요. 아, 답심리. 답심리역 쪽에 지금 요 아래쪽에 보시면 이 답심리역 인근 지역에 답심리역 한 4번 출구 근처입니다. 요쪽에 저층 주거 지역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최근에 지금 모아타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모아타운 얘기가. 네네. 근데 여기는요. 빌라들이 거의 없어요. 아, 그쪽이. 예, 괜찮네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대부분이 단독 다가구 주택 비율이요. 거의 90%예요. 자, 빌라들이 없다라는 건 사업성이 어마어마하게 좋겠죠. 그렇죠? 네네네. 그런데 요 지역 주변 지역이 최근에 자, 제가 칼날로 따르게 해 드릴게요. 네. 여기 밑에 용답동 역세권 시프트, 여기 신속통합기획, 여기 역세권 시프트, 여기 공공재개발 이렇게 지정이 되면서 여기는 투자 금액이 다 최근에 한 2년 사이에 다 지정이 되면서 투자 금액이 다 상당히 높아요. 지금 아까 여유자금 1억 정도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최근에 2년 사이에 이런 지금 파란색으로 쳐져 있던 지역들이 동의서 진구하거나 또 신속통합기획으로도 후보지로 선정이 되면서 가격이 다 올라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데 답심리역 네네. 근처. 여기는 아직까지 1억 정도로 충분히 투자가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예, 여기가 마지막 남은 데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이쪽으로 한번 알아보시면 네네. 제가 봤을 때는 물건 잘 찾아보시면 1억 정도로는 투자가 가능하실 것 같거든요. 아, 예, 네. 가서 먼저 임장 활동 해보시고요. 예, 나중에 네네. 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요. 예,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예, 예, 네네. 고맙습니다. 네. 네. 1억으로 접근할 수 있는 지역 청량리 지역 일러드렸으니까 꼭 좋은 날씨에 임장활동 해보시고 또 정하기 전에는 다시 한번 전문가 도움 받아보세요.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로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가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이야기 나눠볼까요? 저는 그 후암동 브라이스톤 그 57평에 살고 있는데요. 네. 네, 지금 남산에 제가 이제 자영업자를 하다 보니까, 남 때문에 자영업자를 했다 보니까, 네. 그 주변에 샀거든요. 근데 지금 오래됐잖아요. 네. 2011년에 저희가 11억 5천에 샀어요. 네. 근데 지금 많이 올라갔고 20억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거를 지금 평수가 너무 커서 좀 음. 줄여볼까 하는데, 네. 이거를 지금 팔아야 되는지 아니면 계속 가져가야 가져가야 될지 되는지. 고민이 돼서 네, 연락 잘 연락드렸습니다. 주셨어요. 오랫동안 좀 네. 거주 보유를 하고 계시는데 용산 후암동의 네. 브라운스톤 이렇게 평수가 좀 커서 57평형 어떻게 해야 네. 할지 한번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아니 저는 평수가 작아서 고민이신 분은 많이 들어봤는데 평수가 크다고 고민이신 분 처음 들어봐요. 이제 왜냐면 다 이제 그 출가를 시키다 보니까. 아, 그러세요? 네, 예. 네. 예. 그래서 자, 그러면 네, 뭐 돈이 급하게 필요하신 건 아니시죠? 네, 그렇지는 않아요. 아니, 그럼 가져가셔야죠. 아, 그래요? 예. 자, 우리 시청자님 이게- 만약에 그 네. 달리는 말에서 떨어지시면 어떻게 돼요? 많이 다쳐요. 그쵸? 아, 네. 예, 달리는 말은 꽉 붙들고 있어야 돼요. 네. 지금 뭐냐? 이거 무조건 네. 가져가셔야 돼요. 브라운스톤. 아, 그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네, 여기 같은 경우가 사실은 좀 단지가 작죠, 그렇죠? 네, 네, 단지 작아요. 여기가 지금 100세대가 안 될 거예요, 그렇죠? 네, 맞아요. 여기가 지금 소규모 단지고요, 소규모 네. 단지고, 근데 여기가 또 이제 대형 평형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렇죠? 네, 네. 자, 그런데 최근에 이제 주변 지역을 보시면 이 후암동 일대에 가장 큰 네. 어떻게 보면 이 개발에 있어서 가장 큰 장벽이 뭐였냐면요, 고도 네. 제한이었어요, 그죠? 네, 네. 예, 여기 이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지금 오랫동안 사셨으니까, 그죠? 네, 맞아요. 뒤에 남산 있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예, 요것 때문에 좀 고도 제한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개발에 대한 발목을 좀 잡고 있었거든요. 네. 자, 그런데 최근에 보면 중구청에서도 그렇고 계속 이제 남산 주변에 대한 고도 제한을 완화를 하려는 지금 추세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고도 제한 완화는 일정 부분 지금 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죠? 자, 그럼 이 지역의 지금 발목을 잡고 있던 고도 제한이 네. 완화가 된다 그러면 얘도 가격이 많이 오르겠죠. 그렇죠? 네, 네. 예. 자, 거기다가
이 후암동 브라운스톤의 이 내재 가치를 보면 우리가 어찌됐든 나중에는 땅밖에 안 남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근데 네. 얘가 지금 대지 지분이 지금 30평이 넘어가요. 네, 맞아요. 예, 땅도 크고요. 그러니까 내재 가치도 네. 상당히 좋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지역적인 부분을 보면 자, 제가 항상 강조를 해드리는 게 뭡니까? 자, 부동산 시장에서 내가 투자를 했을 때 더 많은 시세 네. 차익을 얻으려면 지역이 성장하는 지역에 내가 투자를 해라. 라고 제가 항상 강조를 해드리거든요. 네네. 자, 그런데 우리가 용산은요, 용산이라는 네. 지역은 서울 도심에서 네. 가장 앞으로 성장을 많이 할 지역이에요. 그죠? 용산 네네. 민족공원, 용산 국제업무지구단지 앞으로 등등등 앞으로 가장 호재들도 가장 많고요. 근데 그 네. 호재들이 지금 이루어진 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어날 일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서울 도심에서 가장 호재가 많은 지역이면서 가장 많은 성장을 하면서 가장 많은 변화가 될 지역이거든요. 네. 자,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게 변화가 커야 네. 우리가 가격도 많이 오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런데 이걸 지금 왜 파세요? 이거를 가져가셔야죠. 그죠? 아, 자, 네네. 거기에다가 네네. 요 네네. 주변의 지역으로 한번 보시면 지역으로 보시면 아까 제가 이 청량리 쪽 설명을 해드리면서 최근에 2년 사이에 많은 지역들이 다 그 정비사업지로 지정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죠? 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 어차피 후암동 일대는 지금 특별계획 다 지금 짜고 있고요. 이 건너편을 보면 서계청파 같은 데가 이번에 작년 말에 신속으로 또 지정됐고, 그 다음에 청파 1가 청파 2가가 재작년 말에 신속으로 지정됐고, 여기에 청파 네네. 1구역, 또 최근에 보면 요 밑에 지금 청파동 상가도 지금 역세권 시프트 또 추진 중이고, 자, 주변이 지금 다 개발지잖아요. 그죠? 네. 자, 네. 거기다가 지금 동호암동 일대도 지금 개발 얘기가 이제 슬슬 나오거든요. 지금 고도제한 완화 때문에. 그죠? 네. 예, 그러면은 자, 용산의 전체적인 어떻게 보면 개발 호재도 많은 지역에 우리 시청자님께서 보유하고 있는 브라운스톤 주변 지역에 호재가 상당히 많잖아요. 네, 맞아요. 왜? 근데 이거를 왜 매도하세요? 남들은 지금 지금 용산 많이 들어가고 싶어서 올라서, 난리인데. 예. 그죠? 예. 예. 그럼 가족 그러니까 가야 남들은요, 되겠네요. 시청자님 용산 네. 들어가고 싶어서 난리예요. 아. 예. 지금 그래서 많이 올라가고 행복한 이제 고민하셨던 팔려고 거니까요. 네네. 예, 이거 매도하지 마시고 뭐 돈이 급하지 네. 않으시면요. 그냥 네. 넓은 집에서 편하게 사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조언 감사드립니다. 네. 네,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이 용산의 아파트 매도할 이유가 전혀 없다 말씀드렸으니까 좀 편하게 거주하시면서 만약에 큰 평형이 좀 부담되신다면 임대 거주를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행복한 고민을 하셨네요. 저희 언제나 여러분 조금 더 부자 되실 수 있는 방법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4번 저희 방송 시간 이후에도 언제나 열어두니까요. 고민 상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문의 주시고요. 그리고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재개발과 관련해서 투자 계획 세워보고 싶은데 소액으로 과연 이런 사업에 접근할 수 있는지 고민되셨던 분들은 이번 주말에 진행되는 무료 세미나에 참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자세하게 세미나 안내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서울이 수십 년간 이제 재개발과 그다음에 뉴타운을 통해서 저층 주거 지역을 개발을 했다 그러면 앞으로는 모아타운이라던가 역세권 시프트 쪽으로 해서 서울을 개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개발이나 뉴타운으로 개발될 만한 땅들이 없습니다. 예, 땅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노후도 요건을 완화를 해줘서 이 모아타운이라는 게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역세권 주변에 고밀도로 땅이 없으니까 당연히 어떤 그 좀 이 교통이 좀 교통 접근성이 좋은 지역은 고밀도로 개발을 해줄 명분이 있겠죠. 그래서 역세권 시프트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재개발 사업이요.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재개발 뉴타운에서 지금은 모아타운 역세권으로 이렇게 지금 변화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말씀드리는 게 재개발 2.0 시대라고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재개발 뉴타운에서 모아타운이나 역세권 시프트로 바뀌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예전에 재개발에 투자했던 것보다는 또 투자에 대한 전략이 바뀌겠죠. 왜냐하면 법 자체가 틀리니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번 주에는요. 도심에 1억으로 이제 소액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모아타운이라던가 역세권이라던가 제가 투자 전략에 대해서 또 바뀐 전두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세미나를 준비 중에 있으니까요. 세미나에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특별히 토요일 날 진행됩니다. 주말 시간적인 여유 되신다면 앞으로 전문가와 함께 어떻게 투자 계획 세우면 좋을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열어둘 테니까요.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문의 주시고요.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의 마지막 오후입니다. 잘 마무리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